안녕하십니까. 김무성 대표가 안심 전화를 통한 국민 경선제를 들고 나온 지 3일 만에 완전히 무산이 되어버렸습니다. 선거철이 되면은 이 공천 때문에 지방선거이든 혹은 총선이든 간에 공천 잡음이 많습니다. 그래서 이 공천권을 국민한테 돌려주자는 그런 의미에서 문재인 대표하고 잠정 합의를 한 것 같습니다. 이 오픈 프라이머리제를 찬성하는 쪽의 그 이유를 들어보면은 밀실 공천이나 전략 공천 없앨 수 있고, 그 다음에 정치 문화도 개선되고, 또 공직 후보자의 국민 대표성을 강화한다, 이런 점을 들고 있습니다. 또 반대쪽의 의견을 들어보면은 현역 기득권이 강화되고 정치의 그 소수자 대변 기능이 약화된다. 또 정당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. 선거 비용이 조금 든다, 이런 점을 들고 있습니다. 그러면 왜 김무성 대표는 이번에 오픈 프라이머리제를 들고 나왔느냐? 현역 국회의원들이 아마 대다수 좋아할 것 같다. 그 다음에 친박, 이게 제일 문제겠죠. 친박하고, 그 다음에 이제 청와대 역량을 배제할 수 있을 것이다. 본인이 또 이제 예전에 2번이나 공천 학살을 당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번에 이제 국민한테 추석이 되었으니까 좋은 정치적 선물도 해야 되겠고 해서 이런 그 제도를 들고 나온 것 같습니다. 그러면은 문재인 대표는 아마 요번에 이렇게 이제 서로 잠정적 합의를 하고 난 뒤에 제 생각입니다만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아마 들고 나와 빅딜을 할 그런 속세면인지도 모르겠습니다. 지금까지의 비례대표제는 이제 전국에서 이렇게 얻은 그 정당의 득표를 가지고 비례대표제를 뽑았습니다만, 권역별이라 하면 이제 전국을 몇 개의 구역으로 이렇게 나눕니다. 나누어서 예를 들자면 이제 전라도 쪽에서의 이제 새누리당 표가 득표율 보면은 한 10% 정도 내외, 혹은 이제 경상도나 이제 그 강원도 쪽에는 아마 그 새정치민주연합 쪽의 표가 30%, 많은 쪽은 한 40% 될 것 같습니다. 그렇게 되면은 자세한 수학적인 문제는 일단 차치하고 이 새정치민주연합의 비례대표 의원이 좀 많이 늘어나서 의석수가 늘어나게 됩니다. 그러면 이제 그 김무성 대표가 이제 오픈 프라이머리를 사실상 적고, 그러면은 우선 추천 지역이라도 하자. 그래서 제가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새누리당 그 당은 103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. 이 각종 선거에서 이제 우선 추천 지역을 선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. 그런데 우선 추천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?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정치적 그 소수자 추천이 특별히 필요한 지역. 그다음 두 번째는 이 공모자가 없거나 아니면은 경쟁력이 현저히 떨어진다. 이제 참 이 한글로 되어 있어 현저히 떨어진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참 나중에 해석상의 문제도 좀 구구해지겠죠. 그렇게 되어서 우선 지역 추천을 이제 중앙당의 공천관리위원회가 가진다, 이런 내용입니다. 그래서 선거구 지금 그 획정 문제도 아직 오림 중이고, 이 공천율 이 두 개 다가 전부 다 아직 참 혼잡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. 그래서 정치 선거철이 되면 정치인들이 자기 계파의 이익이나 혹은 본인의 이익, 이런 당리 당략 때문에 어수선하게 이렇게 싸움질을 하게 됩니다. 정치인도 우리 인간이니까 좀 이기적인 생각, 혹은 이렇게 여러 가지 이익에 따라서 움직이다 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어쨌든 이제 친박하고 이제 비박 간의 갈등, 그 다음 새정치민주연합은 또 친노다, 또 민주당계다, 이렇게 해서 또 야당 법석입니다. 그러나 이번 총선의 공천은 정말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좀 이렇게 투명하게 공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화 해야 되겠습니다. 이게
해마다 그 선거철만 되면 바뀌어지고, 물론 시대가 변하니까 이 공천 룰이 좀 바뀌는 건 모르겠습니다만, 기본적인 어떤 근본 룰을 요번 기회에 세워가지고 공천으로 인해서 생기는 잡음이 이제 좀 없어졌으면 하는 것이 제 마음입니다. 고맙습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